그런데 지방선거를 8일 앞둔 그래서 상당히 선거전이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는 오늘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시차를 두고서 차례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민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긴급 기자회견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습니다. 염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습니다.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정치인을 감싸지 않겠습니다. 맹목적인 지지에 갇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편의 큰 잘못은 감싸고 상대편의 작은 잘못은 비난하는 이 잘못된 정치 문화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선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제대로 개혁하고 온전히 혁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상식과 국민을 믿고 꿋꿋하게 전진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로 사과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절실하게 와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까지든 국민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사과와 반성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기자회견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던 것처럼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으로 민주당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세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현 상황과 관련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진단 과연 어떻게 여러분은 생각하시고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단 성혜영 의원,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 왜 긴급 기자회견을 한 거죠? 왜 갑자기 선거를 8일 앞두고? 예. 말씀드리면은 선거 판세가 예상한 대로 안 흘러간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민주당이 계속 역대 선거에서 우위를 보여왔던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에서 벌써 지금 대선에서의 투표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선에서 그나마 우위를 지켰던 지역에서조차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뭐 그동안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이나 뭐 저런 큰 사안이 터질 때마다 앞장섰지만 그게 이제 내부의 결속력을 해치는 발언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오늘은 작심을 하고 선거 전에 한 번 더 대국민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가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앞서도 역시 대국민 사과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박영준 의원에게 질문 드리기 전에 말이죠. 일단 민주당은 팬덤 정당이 아닌 팬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그 어떤 소수의 팬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이런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 정당, 대중과 뜻을 맞춰가고 발걸음을 함께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팬덤 정당, 팬덤 정치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공약들이나 지정들을 좀 더 봐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충성이 지금 갖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좀 문제의식이 보여지고 있고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닐까 싶고. 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아마 긴급 기자회견 끝나고 백브리핑하는 자리에 정말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는 게 화면에 나가는데 말이죠. 이 팬덤 정치, 다른 의견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정치. 이 박용진 의원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공감합니다. 뭐 묻지마지지 팬덤 정치를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묻지마지지는 그 지지를 받는 사람한테는 행복한 달콤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치와 국민들에겐 독약이죠. 그러니까 내용도 따지지 않고 그 잘잘못에 대해서 판단도 하지 않은 채로 그 사람이 하는 거는 무조건 다 옳다 이렇게 지지하게 되면 이제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고요. 종교도 심지어 기존 교리가 아닌 그 내에서 일탈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정해 나가면서 2000년 전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대적 가치, 국민들의 눈높이를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묻지마 지지는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팬덤 정치가 상당히 공격성까지 지금 띄고 있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 때 조국 장관에 대한 내로남불 기준은 옳지 않다. 자녀의 병역 문제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영린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문자 폭탄 받았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 당원 당규 바꿔가면서 출마하자고 할 때 반대했다고 또 문자 폭탄 받고 또 위성정당 옳지 않다고 얘기했을 때도 또 공격적인 그런 문자를 받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런 얘기들 그때그때 귀 기울였더라면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5년 만에 잃는 일은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정치가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정당입니다. 물론 다양한 토론 끝에 얻어진 결론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지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지금 뭐 문자폭탄이라든지 혹은 팬덤 정치, 내부 총질을 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당의 건강성을 잃게 하고 민주적 논의를 가로막고 결국은 정권을 잃게 하고 당을 패배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 면을 아마 박지원 위원장이 지적한 것 같고요. 지방으로도 지지 유세를 많이 다닙니다. 근데 그 지방으로 지지 유세를 다니면서 늘 마주치는 얘기가 저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있는 분들인데 아주 날카롭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게 뭐가 있냐. 민주당도 똑같다. 달라지는 모습이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르게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제가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다른 얘기를 내왔기 때문에 박용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박지원 위원장도 지금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지원 위원장이 뭐 당에 큰 지분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책임지고 당을 변화시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네가 무슨 힘으로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당에 대한 정말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주인의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비대위원장이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오히려 갖게 합니다. 저 신뢰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당에서 더 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일단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박용진 의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 최근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많은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기자들의 질문 받아 대답을 할 텐데 박영진 의원도 당의 당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문자 폭탄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박영진 의원이 지난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서 받은 득표나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잖아요.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의 주류인 당원들, 핵심 당원들, 지지자들은 나를 민주당의 다음 대선 주자나 유력한 정치인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문자 폭탄 보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딜레마가 박영진 의원에게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뭐 제가 곳곳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저는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독한 말을 내뿜는 독한 정치가 대한민국의 주류 정치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평범한 연대, 이것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힘이어야 되지. 독한 말을 내뿜고 서로 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무슨 정치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내로남불하고 뭐 나한테 내 편에게는 뭐 그 온정주의로 나가고 남에 대해서는 정말 작은 잘못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추상 같은 태도, 저는 그게 우리를 갉아먹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확하게 민주당이 서 있는 위태로운 지점을 잘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되죠. 중요한 건 18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지 못했던 영국의 노동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당, 블레어를 앞세워서 그걸 해냈기 때문에 집권이 가능했던 거고, 민주당도 역시 미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 클린턴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적 좌파 노선, 중도 좌파 노선이 신민주당 노선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에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민주당에 사과를 한다면 민주당이 뭔가 잘못했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 잘못한 그 시간 동안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정치인이 나와서 사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26살의 젊은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을까? 뭐 가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라든가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라든가 이전에 지도부에 있던 인사들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닌 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을까? 현재 맡고 있는 직책 때문일까? 사실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숱한 사과가 있었어요. 이해찬 당대표도 사과하고요. 송영일 당대표도 사과하고요. 이재명 대선 주자도 사과하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최근에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과들 끝에 변화하는 새로운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계속 사과가 쌓여 있다는 것이 국민적인 느낌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고, 당의 어떤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까지 끌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지 못해서인데, 지금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쉽지 않은 그런 그 말씀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계속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놓고 그 내부적인 그 변화와 어떤 혁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 역시 그 과정에 힘을 같이 싣겠다, 힘을 합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박영진 의원에게 좀 질문이 집중되는 게 잠시 뒤에 또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 또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과했습니까? 한참 늦게 사과한 뒤로는 여러 차례 또 사과를 했잖아요.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아마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또 사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막상 선거 유세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했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조국 가족을 도륙하고 이런 식의 선거 유세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라고 사과했다가 유세 현장에 가서는 또다시 우리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도륙한 그런 사람들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이게 지지자들 마음만 사로잡겠다 뭐 이런 건가요? 이게 모순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모순이죠.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는 하는데 바지에 물은 묻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표현하는 말에 저간에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지었지 않았는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를 시작할지 말지도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어떤 법을 적용할지도 어떤 법으로 기소할지도 그리고 재판을 유지하는 것까지 다 본인이 판단해서 정의에 마치 자신들이 기준인 것처럼 그동안 해오면서 별건 수사, 편파 수사, 정치 수사 그리고 뭐 스폰서 검사 또 재벌과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머리 숙이는 검사 그런 검찰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이런 정의롭지 못한 태도 때문에 제도적인 개혁을 하는 건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민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굳이 조국 수사와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거듭해서 내놓으면서 우리 진영과 우리 사람에 대해 속속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는 검찰 개혁도 놓치고 선거 승리도 놓치는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가혹했었던 검찰 수사의 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역사적으로 보여왔었던 편향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정의의 추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조금 다른 어떤 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사과 긴급 기자회견 아마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 대표적인 뭐 친문 성향의 의원이다. 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편은 많이 들었던 의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로 선거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새로운 약속보다 이미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전략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내부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유롭게 하길 바랍니다. 박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은 사과라고 또 의원은 그런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사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고 또 비판을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거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거 남의 당 일이다라고만 생각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히려 사회자님께서 이준석 우리 대표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박지원 오늘 비대위원장의 얘기에 대해서 더 할 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금 뭐 민주정치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을 하고 거기를 열렬히 지지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서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묵살한다거나 지나치게 비판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자신에게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큰 적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뭐 고전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볼테르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당신 의견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당신이 그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자유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런 의식을 우리 여야를 떠나서 또는 국민 모두가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신 팬덤 정치가 아닌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 측에 문자 폭탄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지나치기는 합니다. 저희들한테도 문자 폭탄이 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수층의 강성 지지자들이 저희들한테 문자 많이 보내고 또 아마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제는 좀 다 같이 이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정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는 이런데 여야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더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강조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집권론은 생각하지 않는다. 4년 무한 책임론을 내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지역별로 승세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절대 오만에 빠졌던 민주당이 입에 담았던 20년 집권론과 같은 생각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의 무리한 발목 잡기를 뚫고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를 맡겨주신다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들을 성실하게 실천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4년을 맡겨보신 후 그 성과가 좋지 않다면 저희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고 그 뒤에 치러질 다음 대선에서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책임지는 정치를 하는 4년 책임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꺼내고 싶은 화두는 시대교체입니다. 상대 정당이 최근 때늦은 인적 청산과 세대교체를 언급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당은 한 박자 빠르게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어떤 신격화된 대통령을 모시거나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2분을 엄정하게 수사했던 검사를 대통령으로 모신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하는 정당입니다. 전통적 보수층의 신격화된 인물들과 아젠다들을 탈피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철학적 가치를 당의 중심으로 놓으면서 우리 당은 더 커지고 더 강해졌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지금 들어봤는데 말이죠. 저희는 20년 집권 같은 이야기 하지 않는다. 4년 무한 책임론을 언급하고 싶다. 이번에 우리가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하면 4년 뒤 지방선거, 그다음 대선에서 우리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시대 교체 국민의힘 보수정당을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성영 의원,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면 나도 해야겠다. 이게 긴급하게 좀 마련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정이 없다가 네. 오후 2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표가 일단 사과 모드, 몸을 낮추는 자세로 그동안에 불거졌던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표현하고 지나가니까 이준석 대표 역시 똑같은 모드로 조금 전에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4년 무한 책임이라고 했는데 4년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민기에 국한해서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4년 무한 책임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지방선거라는 점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또 민주당의 20년 집권론을 비꼬는 이준석 대표 특유의 화법까지 써가면서 이른바 맞불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뭐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한 지방정부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못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요약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설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준석 대표 오늘 그 기자회견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마련된 것인데요. 일단 20년 집권론을 얘기를 한 것은 우리는 그런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자기 다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고 사실 민주당이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오만과 독선. 그 말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년 집권론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시대교체 젊은 분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보수정당을 바꾸고 있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들어온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준석 대표가 다시 한번 짚고 우리의 각오를 지방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한 모드로 가는 이런 각오를 밝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지원 위원장과 우리 이준석 대표의 두 분의 기자회견을 제가 한마디로 양쪽에 이렇게 하자라면 박지원 위원장은 좀 추상적인 사과,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겸손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시면서도 또 뼈 있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에게 기자들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사과한다는 긴급 기자회견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대표가 이제 사과 기자회견도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 저는 사과에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 당에서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사과를 했는지 약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공약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께서 당선되신 이후부터 끝없는 발목 잡기와 비협조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지방선거 한복판에 같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정말 명분이 없는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분 없는 지탄받는 공천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좀 어떤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후보 공천하고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마 민주당 내부의 뭐 새로운 핵심 세력으로 떠올랐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철험의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겠느냐 아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은 사실은 따로 있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무슨 사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당을 맡아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은 지난번에 사실 대선에 패배하신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그걸 진두지휘했던 송영길 지금 서울시장 후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사과를 해야 될 주체인 분들이 한 분은 인천에 나가시고 한 분은 그 인천 자리를 비워주고 서울시장으로 오시고 이게 사과를 해야 될 분들은 따로 있는데 공동 비대위원장 박지원이 왜 사과를 하느냐 그런 의미로 꼬집은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진정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라면은 정말로 당을 추스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한데 너무 이른 등판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식상한 느낌 그리고 또 지금 인천 계양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윤형선 후보는 거기에 25년을 살았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25일 선거 때까지 25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을 계양을 주민들이 평가를 해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대장동 사업을 그걸 당군이대 최대 치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남갑이 지금 보궐선거가 있는데 왜 거기를 안 나가시고 인천 계양을로 나가느냐. 분당갑. 예,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천 계양을 주민, 인천 시민들은 우리가 여기가 10% 이상 지금까지 계속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 오면은 무조건 당선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건드리고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오만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비판의 시선들이 많다라고 그 부분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뭐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이렇게 비판하는데 어떤 논리로 또 거기에 대해서 맞서야 하는지.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 박경수 의원님 저렇게 길게 해석을 내려놓으신 걸 보면 이제 뭐 어쨌든 꿈보다 해몽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면 25년 살았다고 하는 윤영선 의원이 왜 주소 이전은 며칠 전에 했는지 뭐 이거는 국민들이 다 웃고 있는 일이니까 더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사과에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광주에 이번에 5.18 기념식에 쭉 많이들 가셨는데 그 실천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5.18 망언을 일삼았던 분이죠. 공천 앞두고서 사과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인 국민의힘도 더 우스운 거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친합니다만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또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님
뭐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그 막말 사태 벌어질 때마다 꼭 이름이 올라가셨던 분들이기도 해요. 정치가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뭐 민주당 안에서 제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씀하실 때 얘기 드렸는데 이제 박영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문제가 더 많다 얘기를 하시니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문제를 잘 먼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진태 후보의 공천 문제라든지 혹은 막말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유쾌하지 못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재등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흠 의원님이 느닷없이 충남도지사로 나가게 된 이유는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 원내대표 나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출전 준비했는데 갑자기 경기 종목이 충남도지사로 바뀐 이유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하는 게 언론 보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되셨으면 대통령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느닷없이 당내 교통 정리하는데 의견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남의 당 문제 얘기하기 앞서서 자기 당 내부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혁신해야 될 문제들 계속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민주당은 뭐 이미 지난 시기에 그 오만과 독선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부족함들 때문에 국민들에게 계속 호되게 지금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더 빨리 반응하고 더 깊이 변화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하면 계속해서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저희가 또 얘기할 것도 많은데 꼭 하셔야겠습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조목좀 세 가지를 다 반박해야 되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 부분 또 하나하나 또 하다 그럼 보면 그 중에서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일단 선거가 급하기 때문에 우리 윤영선 후보가 왜 최근에 주소를 이전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선 후보는 25년 동안을 인천 계양을에서 의사를 하신 분입니다. 의사를 하신 분에서 거기서 계속 진료를 했고 거기에 전세를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있는 아파트는 소유권만 본인 명의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전혀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전셋집 주인이 이제는 자기가 그 집을 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목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전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